홍명보 전 감독, 이제 홍명보 씨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귀국 하루를 앞둔 시점에 이미 경찰 110명 투입이 예고가 됐고요. 인천공항은 비상이 걸렸다. 홍명보 씨를 내가 처리해버리겠다라는 글까지 등장하며 경비가 대폭 강화되곤 했습니다. 자, 이 홍명보 씨가 드디어 귀국을 완료 지었는데요. 현장 사태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재짚어드리며 왜 많은 국민분들이 분개함을 느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명보 전 감독, 홍명보 씨가 굳은 표정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졸전으로 조별리그를 탈락한 축구대표팀 홍명보 전 감독과 선수 8명이 30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습니다. 자,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던 홍명보 씨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무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 새벽 시간대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봤습니다. 근데 현장이 이 홍명보 씨가 도착하기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홍명보 씨가 탔던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 그러면서 현장 분위기가 들끓기 시작했고, 홍명보 빨리 나와라,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현장에 가 있었던 언론 기자들, 또 언론 방송사에서의 라이브 송출되던 모습들, 그리고 현장을 찾은 일반 시민들로 예상되는 사람들과 유튜버들까지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홍명보 씨는 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30분부터 거의 한 30분 가까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홍명보 씨가 결국 모습을 드러내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매우 놀라운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홍명보 씨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굳은 무표정으로 걸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굳은 표정과 더 많은 분들에게 분개함을 쏟아내게 된 것은 가벼운 목례, 죄송하다, 또는 국민분들께 송구스러워하는 표정조차 없는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굳어있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허리를 핀 채 공항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한 30초 걸렸을까요? 그 뒤에 이강인 선수가 따라왔는데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발견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선 이강인 수고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씨에게는요, 홍명보 나가라, 홍명보 한국에서 떠나라 등의 구호가 외쳐졌고요. 북까지 막 치면서 홍명보 씨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그쪽으로 시선조차 두지 않은 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좀 국민분들께 어느 정도 사죄 한마디라도, 죄송합니다라던가 뭔가 미안한 모습을 보여야 했을 텐데 끝까지 침묵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기자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든 것 같은 기자로 보이는 분이, 이 마이크가 많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유튜버는 아닌 것 같아요. 홍명보 씨에게 뭐라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소감이 어떻냐라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쳐다보지도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라는 거. 이게 저는 첫 번째로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사퇴를 발표하던 그 입장문 때도 많은 분들이 녹화해놓은 영상이다, 어떻게 나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을 수 있냐 등등등 그 분노를 다 봤을 거란 말입니다. 뉴스 기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한국에 도착하여 공항을 빠져나갔다. 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고, 더 놀라운 건 홍명보 씨 주변에 경호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뭐 엄청 많았던 건 아니지만 몇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대동하여 홍명보 씨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예측을 하는 현장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홍명보 씨가 그 안에서 나오기 전에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화하지 말고 그만 나와라 이렇게 막 소리를 쳤는데, 아마 그때 현장에 있는 이 공항 경호원들에게 어떤 좀 도움 요청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홍명보라고 검색만 해봐도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한 30초밖에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홍명보 씨는 어떤 사과나 죄송스럽거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제 생각에는 사퇴 발표를 했을 때보다도 더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퇴문도 새벽 시간대, 한국 국민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발표를 했고요. 그마저도 녹화 영상이었다라는 의혹과 그마저도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는데 귀국해서 행사는 안 하더라도 현장에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죄송합니다. 뭐 다 저의 불찰입니다. 최소한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꾹 다문 채 그냥 철저히 무시하고 이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것이 저는 이 두 가지가 매우 놀라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명보 씨를 두고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뭐 감독이 이만저만해서 능력 부족인 것 같다. 근데 저렇게까지 맹비난을 해야 되냐? 정말 소수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국민분들은요, 홍명보 씨의 실력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고 무능력하다면 거기에 대한 인지와 사과와 인정과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수년간의 수십억의 연봉을 받아왔던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최악의 결과를 냈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퇴를 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좀 도의적인 차원에서 국민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죄스러운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홍명보 씨 앞으로 어떤 처리가 이어지겠습니까? 굉장히 어둡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명보 감독은 한국 역사상 첫 감독에 등극하게 됩니다. 무려 2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 불명예 낙인이 찍혀버리고 마는 건데요.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 역사에 쉽기 어려운 불명예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2차례 대표팀을 지휘하고도 모두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같은 결말을 맞았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사태가 뼈아픈 건요. 체코, 멕시코, 남아공과 함께 A조에 편성이 되었고 조 추첨 직후부터 해볼 만한 조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유럽파 선수들이 대거 있는 만큼 최소 32강은 진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끝내 그런 사태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여기 보면 이게 입장문 발표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입장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표정 보이십니까, 여러분? 미미하게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입국 때도 도망치듯 또 기자회견조차 한국에 입국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건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개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입장문을 발표할 당시 현지에서 보였던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 입장 당시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표정이 심각하고 죄스러운 사람의 표정이 맞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과는 다르게요, 완전히 굳은 표정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모습이 포착이 되어 화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28일 날 현지 멕시코 할리스코 과달라과하에 위치한 대표팀의 숙소를 나서고 있는 정몽규 협회장의 모습인데, 이번 월드컵 이후로 사실상 사퇴를 선언한 입장에서도 야, 어떻게 끝까지 이 사태가 되냐라는 착잡한 표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표정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눈에도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협회장의 표정은 이토록 굳었는데 사퇴를 발표하는 감독의 표정은 밝기 그지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사태를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새 판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이고요.
차기 감독은 외국인, 회장 선거 변수로 아시안컵 준비 파행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북중미 월드컵 실패 후폭풍요 이미 몰아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장 새 판짜기에 돌입해야 하고요. 대변혁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실패를 맛본 만큼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바꿔야 하고요. 특히 홍명보호는 선임 과정부터 잡음이 많이 나왔죠. 일단 길은 외국인 감독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홍 감독의 실패로 국내 감독들은 전부 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이정효 수원 삼성 감독부터 과거에 차기로 거론된 많은 국내 감독 후보들이 있었지만 현재 A대표팀과 한국 축구를 둘러싼 여러 환경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국내 감독 카드를 다시 꺼내기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팬, 전문가들 모두 외국인 감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눈높이까지 고려한다면 외국인 카드가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월드컵이 마무리된 만큼 벤투 케이스를 모델로 할 공산이 크다라는 겁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로 벤투 감독은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직후 한국의 지휘봉을 잡아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팀을 이끄는 바 있습니다. 예선부터 본선까지 책임진 벤투 감독은 한국 A대표팀 최장수 감독으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에도 뚝심 있게 후방 빌드업을 기반으로 능동적 축구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으로 낙점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문제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아시안컵은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요. 아시아 대륙 최강팀을 가리는 아시안컵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 최다 회차인 4회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넘버1의 지위를 확실하게 하고 있죠. 그 기세를 앞세워 세계로 눈길을 돌렸고 지금 월드컵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만과 비판, 분노는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자 홍명보호 선수당 8천만 원, 정몽규는 10억이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죠.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요. 각자 8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한국 대표팀의 수입만이 아니라 이미 16강에 올랐었던 당시에는 한 선수당 최대 3억 4천만 원을 수령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협회 예산으로 지급되는 포상금과 별도로 정몽규 협회장은 이번 월드컵 개최 전 기부 형식으로 추가 포상금을 내놨지만 32강 진출 실패가 되며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면 32강에 진출하면 10억 원, 16강에 오르면 20억, 8강에 오르면 30억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 포상금과 관련하여 박문성 해설위원은 그냥 기부하면 안 되냐. 축구협회가 이번에 천안에 축구센터를 지으며 빚을 엄청나게 당겨온 걸로 알고 있다. 사실 차기 회장이 누가 되든 간에 빚 청산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할 텐데 성적을 내면 돈을 줄게라고 하지 말고 32강에 떨어졌다 하지만 책임진다고 했으니 기부하기로 한 돈을 좀 더 보태서 축구협회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건 홍명보 감독이 받아간 연봉을 몰수해라 라는 분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오히려 체코전을 이긴 게 반전이었다라는 브라질 기자의 독설도 집중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락은 이미 예상된 결과다. 2010년도보다도 훨씬 더 약해졌다. 오히려 체코전에서 승리한 게 더 신기하다라는 브라질의 기자의 이 말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중심에 있는 홍명보 감독은요. 국가대표 안 맡겠다고는 안 했다라는 2년 전 진술이 다시 한번 미스테리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키운 홍명보 감독의 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축구 팬들의 영린을 건드린 건 홍명보 감독의 가벼운 발언들 때문입니다. 울산 감독 시절에도 국가대표 감독직과는 공개적으로 선을 긋다가
돌연 수락하여 축구 팬들의 빈축을 샀죠.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끝자를 홍으로 바꾼 피노키홍이라는 별명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울산 공식 유튜브 채널의 홍 감독은 자신이 국가대표 감독 후보군으로 거론된 것에 대해 내정설이라는 프레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일만큼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산되다 보니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제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 사람들이 예의가 없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다. 24년도 6월 30일 K리그 경기를 앞두고는 그동안 내 스탠스는 항상 같았다. 우리 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대표 감독 절대로 안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이 발언이 일주일 만에 뒤집히며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팬들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미 상황이 바뀌어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며칠 뒤 기자회견에서도 스스로 K리그 팬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에 대한 한없는 미안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국민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홍 감독은 당시 감독 불공정 선발과 관련된 조사에서 24년도 2월부터 국가대표 감독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소속팀과 팬들이 많이 흔들려 감독직을 맡을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맡지 않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라는 거죠.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도 국가대표 감독은 일반 회사에 입사하는 것처럼 서류를 내고 응시하는 방법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대표팀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서류를 내고 감독직에 지원하라고 했다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원회에서 1순위 후보자로 평가받았고 협회가 제안한 감독직을 수락한 것뿐인데 왜 내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불공정하게 선발되었다라고 말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런 이 홍명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번 입국 때 정말 내가 홍명보 감독을 응징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빗발쳤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분개함은요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린 거죠. 그러니 많은 분들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죄송하다는 사람이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냐? 억지로 그만두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빗발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댓글 반응도 뭐 더 심각해요. 팀 버리고 갈 때부터 알아봤다. 이건 이제 울산 감독일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열등감 덩어리 아니냐? 원래부터 저랬다. 울산 팬들은 보살이다. 이 정도면 먹튀하는 거 아니냐? 애국가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까지 실시가 된다라는 속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문체부 장관이 철퇴를 빼들었는데요. 신임 회장 선출도 예전 방식으로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SNS에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직접 SNS에 글을 적었는데요. 우리나라 축구의 참혹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축구협회가 보여준 무능함과 부실함, 안일함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부조리와 비리,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서를 발간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우리 축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화위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특별감사와 조사활동을 철저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보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국민들로부터도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목소리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축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기존 정관에 따라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허탈감에 빠진 온 국민분들의 간절한 열망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방법은 찾으면 됩니다. 축구계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래, 어지간히 더 빨리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다.
맨날 말로만 하는 꼴을 이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뒷북 아니냐? 싸그리 갈아치워라. 정몽규 협회장이 해먹은 게 10년째다. 자, 이런 비판과 이 상황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수뇌부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진종호 의원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수뇌부의 전원 사퇴라. 가능할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진종호 의원이 요번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성적과 관련하여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한축구협회 수뇌부의 전원 사퇴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박항서 지원단장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술을 마셔서 사고 날까봐 무슨 이야기를 해도 기분 나쁜 상황이 될 것 같다. 어안이 벙벙하다. 홍명보 감독이 사임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호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써놓은 입장문을 읽는데 무심하는 느낌을 받았다. 저런 식으로 나가면 동네 조기축구회에서도 욕먹는다.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입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너무 황당하다. 너무 AI가 유행해서 따라가는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이 사임 발표를 할 때 저는 오늘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이 무겁고 진중하고 심각하게 죄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동네 건너 남 이야기하듯이 사임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의 없게 워딩을 읽어나갔다라고 느낌을 받은 게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비슷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실망스럽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건방진 것 같다. 홍명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A4 용지를 읽었을 때 후폭풍에 대해 상관없다라는 것인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나이가 많다 하여 어른 대접을 할 필요가 없다. 저런 어른이 있다. 어른도 아니다.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있다. 저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팬들과 취재진에 대한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국민들의 시간을 농락하는 것이다. 사진 기자분들이 카메라를 찍을 시간도 없었다. 원래 고개를 들면 촥 찍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다.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미안한 척이라도 하면 마음이 풀린다. 박종현 캐스터도 분노를 참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냥 입장문 발표. 손흥민을 향한 열등감, 자격지심, 홍명보의 과거 발언이 다시 파묘가 되고 있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당시 사태에 대해 이런 댓글도 있어요. 감독이란 사람이 아들뻘에게 자격지심을 부려 팀을 다 망쳤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해 수년간 이어졌던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거론된 건 2012년도 런던 올림픽입니다. 홍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 최종 명단에서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며 나는 손흥민이 잘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잘하는 선수와 자기를 희생하여 주변을 잘 만드는 선수가 있는데 전자가 손흥민이다 라는 논란을 빚었고 그로부터 2년 뒤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 발탁과 관련해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서 뽑았다. 기량을 지켜보겠다. 대표팀은 손흥민을 위한 팀이 아니다. 손흥민이라고 하여 출전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전략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으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25년도 대표팀 주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속하여 주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 개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고 변경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26년도 손흥민의 기용 방식을 두고 비판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멕시코전 직후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프레시한 선수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남아공 이후에도 상대의 체력적인 면을 보면 후반에 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당시 33살이었던 홍명보 선수와 2026년도 월드컵에서 같은 33살이 된 손흥민 선수를 비교하는 게시물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 풀타임으로 했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체부에서는 특별감사를 시작하고요. 국민들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단죄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임 발표문
방송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건들건들거리냐? 그 와중에 웃고 있네? 라는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실제로 사과문을 읽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표정은 굉장히 아리송했습니다. 살짝 웃는 듯 하기도 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는데 전문을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을 맡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선택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선택인가? 대표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선수를 선택할 때도, 훈련을 준비하고 경기를 할 때도 그 질문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감독이라는 자리를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앞설 수 없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했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준 선수들과 코칭 스텝, 지원 스텝, 대표팀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